1177화는 1176화에 이어 조로와 거인족들이 도미리버시 거인들을 공격하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이루진, 도리, 스텐신의 합동 공격으로 일부 도미리버시 거인들의 몸이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조로가 새로운 기술인 삼두류 아카온이 적기 광폭을 사용해 도미리버시 거인의 머리와 몸을 조각내죠. 한편 초파가 몬스터 포인트로 변신해 도미리버시 거인의 뺨을 때립니다. 처음에는 데미지가 없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도미리버시 거인의 몸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모두가 초파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는지 의아해하죠. 그리고 장면은 킬링엄의 머리를 뭉개버린 상디로 전환됩니다. 상디, 프랑키, 징베는 킬링엄의 머리, 몸, 다리를 분리해 불사신이 킬링엄의 재생을 막고 있었습니다. 징베는 킬링엄의 머리를 잡고 있고 프랑키는 킬링엄의 다리를 묶고 있으며 상디는 킬링엄의 몸 위에 앉아있죠. 그리고 프랑키는 말합니다. 이 부위들을 상자에 넣어두면 아마 다시 합쳐지지 못할 거야. 상디도 말하죠. 저 녀석들을 완전히 끝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 녀석들이 성질을 지키는 소위 기사들이라고. 이에 프랑키는 답합니다. 상대 우리가 그만큼 강해진 거야. 결국 루피 본인도 사왕 중 한 명이니까. 이에 상디가 말하죠. 나도 그러길 바래. 하지만 이런 피라미 같은 녀석이 엘바프를 이렇게 고생시켰다는 게 정말 화가 나는군. 그때 분리된 킬링엄이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얕봐둬라, 벌레 같은 녀석들. 이에 징베는 말하죠. 아직 데미지를 입지 않은 녀석이 한 명 더 남았다. 방심하지 마라. 한편 우흡이 이모와 싸우고 있는 부룩을 돕기 위해 달려가 이모와 대면하는데 우흡은 이제 무서운 것보다 화가 더 난다며 소리칩니다. 인지를 잡거나 전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방식은 비겁한 수법이야. 하지만 이모는 우흡을 가볍게 제압하고 우흡은 쓰러지죠. 부룩이 우흡을 도우려 하지만 쿵코가 원거리에서 부룩의 몸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우흡은 다시 일어나 흑카부트로 조준하며 외칩니다. 똑똑히 들어라. 엘바프는 검과 방패를 들고 살아가는 전사들의 나라다. 이곳을 정복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싸워라, 이 겁쟁아. 이에 이무는 말합니다. 지배자는 제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지. 동시에 우흡이 해골 폭파초를 쓰지만 쿵코가 우흡의 바로 앞에 순간이동하면서 폭발이 우흡 포함 모두를 덮치고 우흡과 부룩은 쓰러집니다. 한편 이무는 다시 재생하죠. 그리고 장면은 나미에게 혼나는 루피 로키로 전환됩니다. 루피와 라그니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죠. 그리고 나미는 말합니다. 너희 둘 다 얼마나 멍청한 거야. 루피 너는 또 이상한 친구를 찾아냈구나. 몬스터들을 물리친 건 좋은데 저 녀석이 내뿜은 불 때문에 산불이 더 심해졌잖아. 적들이 엘바프를 불태우는 걸 도와주는 꼴이 되면 우리 목표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그때 루피는 뒤돌아서서 로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나만 나미한테 혼났잖아, 로키. 로키는 말하죠. 난 그저 엘바프의 땅을 더럽힌 놈들을 박살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왜 네 동료한테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 로키가 분노하며 입에서 거대한 번개 공격을 루피에게 발사하지만 루피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죠. 그때 루피와 로키는 거대한 폭발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루피, 로키, 라그니르는 폭발이 일어난 장소에 도착해 이모와 마주치는데 루피는 우속과 부룩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이모를 보며 말하죠. 그래, 이 녀석이고 그 패기가 지하세계까지 닿았던 놈이. 루피는 분노하며 이모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로키, 나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이에 로키가 말하죠. 나도 이번엔 봐줄 생각 추호도 없다. 이에 이모는 답합니다. 나에게 복종하라, 아니면 죽든가. 니카, 니도구, 우리의 싸움은 이 세계를 갈라놓을 것이다. 이모의 대사로 1177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이번 1177화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단연 초파가 도미리버시 상태의 거인을 타격하여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장면입니다. 이모의 도미리버시의 지배력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악마화된 도리와 부르기는 타인에게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서로의 목을 베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도미리버시 효과가 해제되자마자 잘려나갔던 목이 기적처럼 다시 붙으며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도미리버시를 해제하는 조건이 신체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타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리적 충격이 파해법이라면 다른 강자들도 가능했겠지만 하필 초파의 타격으로 거인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초파가 먹은 사람 열매가 단순히 인간의 지능과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생명체의 근본적인 형태를 고정하거나 왜곡된 상태를 복구하는 힘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가 사실은 환수적 모델 미카였던 것처럼 초파의 열매 역시 평범한 동물계 모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초파의 열매가 신의 열매라는 떡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한 건 초파가 등장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모델명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떡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초파의 과거 외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와프로는 나라의 모든 의사를 독점하며 만병통치약이 되는 버섯을 필사적으로 찾았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초파의 사람 열매의 외형은 놀랍게도 버섯 모양이었죠. 와프로가 그토록 갈구했던 만병통치약이 사실은 버섯의 형상을 한 악마의 열매였고, 이를 초파가 먹게 되었다는 연결고리는 초파의 꿈인 내가 만병통치약이 되겠다는 다짐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으로 변하는 열매가 어떻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은 초파의 열매가 사람 열매 모델 땡땡신이라는 가설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고대 신화에서는 태양의 신 외에도 여러 신의 존재가 꾸준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여러 신의 존재가 꾸준히 언급되어 샨도라 전설의 태양, 숲, 비, 대지의 신부터 시작해 최근 엘바프의 신전이나 니드오그와 관련된 전쟁의 신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원피스 세계관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의 열매들이 실존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초파 열매 역시 이 신들의 계보 중 하나인 사람 열매 모델 땡땡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에 확신을 더해주는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작 모노노케 히메에 등장하는 사슴신 시시가미와 초파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시시가미는 기본적으로 사슴의 형상을 한 신이며, 이는 사슴인 초파가 사람 열매를 통해 신의 권능을 얻는다는 서사와 비주얼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시시가미는 생명을 부여하거나 거두고 치명적인 상처를 순식간에 치유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다스미 평소 다양한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유하는 사슴신의 이미지를 초파라는 캐릭터에 투영했을 가능성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처음부터 만병통치약의 꿈을 가진 사슴 주인공에게 그 꿈을 실현해줄 신의 모델을 부여한 것은 오다쌤의 치밀한 설계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초파에게는 아주 기이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터무니없이 낮은 현상금입니다. 워터7 편 이후 50베리, 드레소로자 편 이후 100베리, 와노쿠니 편 이후 1000베리라는 금액을 수억 베리를 호가하는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 사실상 현상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는 해고모모가 초파를 단순히 애완동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설정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현상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밀즈모자 1단과 소수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초파가 사람 열매 능력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오다쌤은 초파를 철저히 말하는 짐승 혹은 애완동물 프레임 안에 가두어둠으로써 그가 먹은 열매의 실체를 세계 정부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교묘하게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피스 스토리상 초파의 열매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돼 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초파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동료 합류 법칙인 땡땡번째라는 에피소드 제목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로 두 번째, 우소카 프랑키 세 번째, 일곱 번째 되면 공식적인 동료 합류 선언과 함께 해당 제목이 붙었지만
초파는 로빈 징배와 함께 여전히 이 네이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섭이 워터7에서 이탈했다 돌아오며 비로소 제목을 얻었듯이 제목에 땡땡 번째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언젠가 일당을 이탈하거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겪을 에피소드가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분명한 건 로빈은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납치나 이탈의 위험이 상존하듯 초파 역시 그 열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일당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파가 이탈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초파의 낮은 현상금과 열매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검은 수염의 적단과 결합해 보았습니다. 과거 초파는 검은 수염의 적단이 강력한 열매를 노리는 능력자 사냥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일 났다 나라며 겁에 질린 대사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섭은 사람 사는 열매는 겁낼 필요 없다며 개그 장면으로 넘어가는 듯 했지만 대사 하나하나에 떡밥을 씹는 오다슴의 성향을 볼 때 이 장면은 단순히 겁 많은 초파의 개그씬이 아닐 것입니다. 원피스 초반부 검은수염의 적단이 들어왕국을 습격해 멸망시켰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당시 티치는 흰수염의 적단을 배신한 직후였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 분주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의술은 발달했지만 자원은 빈약한 겨울서 들어왕국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검은수염 티치는 악마 열매 도감을 통달한 인물입니다. 그는 특정 열매의 외형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만약 티치가 버섯 모양을 한 사람 열매의 존재를 알고 당시 드라왕국의 국왕 와프로에게 그 열매를 찾아내려고 명령했다면 어떨까요? 즉, 과거의 성에서 와프로가 만병통치하게 되는 버섯을 필사적으로 찾았던 이유는 티치의 명령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선 가설이 맞다면 그 열매는 이미 순록이었던 초파가 먹어버렸고 결국 열매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와프로를 보고 티치는 드러왕국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켰던 거 아니었을까요? 이 시나리오는 초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거무섬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어주는 복선이 되겠죠.